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현대인병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혹시 뭔지 아신가요? 네, 바로 척추질환인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년에게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한 번 발병하면 잘 낫지 않는 척추질환, 그런 만큼 미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질환, 제대로 알고 치료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승준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우리나라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척추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면 정말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척추 질환, 허리 통증, 특히 요통의 특징은 어떤가요? 요통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거고요.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을 받은 질환을 가지신 분이 국민의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요통은 이 허리를 이루고 있는 근육, 신경, 뼈 이런 구조물들에 병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묵직한 통증부터 굉장히 날카롭고 견딜 수 없는 통증까지 다양한 통증뿐만이 아니라 다리를 따라서 흐르는 방사통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근력의 저하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 통증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요통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요통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통은 굉장히 아까도 구조물들이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과 같이 보시면 이제 디스크라든지 또는 이제 근섬유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요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허리 디스크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시죠.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구조물인데요. 뼈와 뼈 사이, 우리 허리뼈와 뼈 사이에 완충 물질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핵이라고 해서 한 가운데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게 완충 기능을 가지려면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우리가 수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성이 되면서 그 수분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고 3분의 1까지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수분이 감소가 되고 딱딱해지고 충격에 의해서 조각조각 나고 높이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주변 뼈가 웃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뒤에 뼈에 하중이 실리면서 관절이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정상에서는 저렇게 그 경계가 뚜렷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저렇게 밀려 나오는 돌출 단계를 거쳐서 껍질이 뜯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떨어져 나오는 탈출, 그 다음에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단계로 추간판이 변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추간판의 변형으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이렇게 허리 디스크의 원인과 변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행성 디스크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퇴행성 디스크의 경우에 단순 근육통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퇴행성 디스크 단계별로 증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뼈를 보여주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뼈와 뼈 사이에 저렇게 완충작용을 하던 디스크가 있는데 그 디스크 부분이 이 벽이 얇아지고 안에 있는 수액이 수분이 감소하면서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밀려 나오고 껍질이 뜯어지면서 안에 있는 게 밀려 나오게 되면서 옆에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될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하는데 퇴행성 디스크는 이런 그 단계가 아니라 수분이 줄어들면서 높이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그런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맨 왼쪽 엑스레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그 물렁뼈의 높이가 잘 유지되고 있던 정상 허리였다가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맨 아래 부분 마디에 보시면 그 부분의 높이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좀 더 지나면은 뼈와 뼈 사이에 뼈가 웃자라면서 이런 마치 가시뼈처럼 그 뼈 가시가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살펴보니까 퇴행성 디스크가 일반 허리 디스크보다 치료하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퇴행성 디스크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익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전에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들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사목 고정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이제 점차 감소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 나사목 고정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종 여러 가지 시술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수술 시술에 이르기 전까지 환자분들이 많이 그 선택하시는 비수술적 요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다 디스크나 협착증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 근육통인 경우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가 어떻게 아플 때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허리 네. 디스크하고 그다음에 노년층에서 잘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증상이 주로 한쪽으로 잘 발생하고 네.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같이 많이 아프게 되겠고요. 네. 증상은 허리를 구부릴 때 좀 더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오래 앉아 있거나 그랬을 때 허리가 아파오면서 다리도 같이 아파오는 그런 게 이제 허리 디스크고, 주로 청장년층에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척추관 협착증인데 노년층에 잘 생기고요. 허리보다는 다리가 많이 저리고, 특히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점점 다리가 좀 더 저려오는 그런 그 증상을 호소하고 계시고, 허리를 숙이거나 앞으로 구부렸을 때 다리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가 청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평소 자세와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평소 자세와도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외국과 양상이 다른데요. 네. 외국에서는 허리 디스크 주로 4번, 5번에 잘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닥에서 앉아서 생활하시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맨 아랫마디에 상대적으로 그 디스크 발생이 더 높습니다. 꼬리뼈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꼬리뼈 바로 윗부분, 네. 허리 부분, 그 부분에 그 디스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좌식 생활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자세와 디스크와 관련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